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 1만 미터 상공에서는 수백 톤짜리 철 덩어리가 시속 900km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항공의 역사는 고작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는 12초짜리 비행에서 시작해서 19시간 넘게 하늘을 나는 괴물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냈죠.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몰랐을 항공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그 비행은 겨우 12초 동안 지속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게 현대 여객기는 그 12초 동안 무려 3km를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항공사는 독일의 DLAG였는데 처음엔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선을 운영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새를 뜻하는 에리비스에서 왔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1910년에 레몽드 드 라로슈라는 여성이 세계 최초로 여성 조종사 자격증을 땄고 1932년에는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여성 최초로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에어하트는 1937년 태평양 상공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는데 아마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죠. 1953년에 데이비드 워런이 블랙박스를 발명했는데 재미있는 건 블랙박스가 사실 검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라는 겁니다. 사고 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밝은 색으로 만든 거거든요. 현대 항공기들을 보면 날개 끝에 작은 날개가 달린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윙렛이라고 부르고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아끼는 역할을 하죠.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력의 9배에 달하는 힘을 견뎌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면 기절할 수준입니다. 보잉 737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민간 항공기고 S-71 블랙버드는 마하 3.3의 속도로 날아서 역사상 가장 빠른 항공기로 기록됐거든요. 비행기 타이어에는 일반 공기 대신 질소가 채워지는데 이게 온도 변화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미국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인데 승객수 기준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조종사들이 승객과 다른 음식을 먹는 이유는 식중독 예방 때문인데 만약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음식을 먹고 둘 다 배탈이 나면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메이데이라는 조난 신호는 프랑스어로 도와주세요를 뜻하는 에미데즈에서 유래했고 부탄의 파로 공항은 접근 각도가 너무 까다로워서 특별히 훈련받은 소수의 조종사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산에 박히는 거죠. 덴버 국제공항은 면적이 맨해튼보다 넓은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항공편은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인데 19시간이 넘게 걸리고 반대로 가장 짧은 항공편은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레이에서 파파 웨스트레이까지인데 겨우 2분밖에 안 걸려요. 가장 빠른 여객기는 마하 2.2로 날던 콩코드였는데 이 괴물 같은 대서양을 3시간 반 만에 건너갔습니다. F-35B 전투기는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는데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죠. 번개가 비행기를 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데 다행히도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대형 여객기들은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흰색인 이유는 열 반사, 균열 확인 용이성,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때문이거든요. 공항마다 고유한 IATA 코드가 있어서 절대 겹치지 않고 가장 바쁜 국제선 노선은 홍콩과 타이베이 사이입니다. 항공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인데 그러니까 비행기에 페인트 칠하면서 환경 시위한다는 건 좀 웃긴 일이죠. 민간 항공기는 보통 3만 피트에서 4만 피트 사이를 순항하고 대부분 시속 9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제트 엔진은 분당 1만 회전을 하는데 이 미친 속도로 돌아가면서도 안전하게 작동하죠. 대형 항공기 날개는 부러지기 전에 몇 미터씩 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는 드 해빌랜드 코메디였고 보잉 747은 우주 왕복선을 등에 업고 운반하기도 했거든요.
스카이다이빙은 항공기를 이용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고 최초의 실용적인 헬리콥터는 1942년에 나온 시코르스키 R-4였습니다. 비행기 창문이 둥근 이유는 구조적 응력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과거에는 사각형 창문을 썼다가 공중에서 동체가 갈라지는 참사가 벌어졌죠. 일부 항공사 1등석에는 샤워 시설까지 있고 조종사들은 NATO 음성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식으로요. TCAS라는 충돌 회피 시스템은 근처의 다른 항공기를 감지해서 조종사에게 경고하는데 이 시스템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요금을 부과하고 모든 승무원은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죠. 활주로 번호는 나침반 방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특정 항공사들은 특정 지역으로 비행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 탄자니아는 유럽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비행 공포증은 정식 명칭이 에비오포비아고 항공사들은 브랜딩을 위해 특정 색상을 사용합니다. 뉴질랜드 항공의 검은색 도색은 럭비 팀을 기념하는 건데 도색 변경은 항공사들에게 엄청난 홍보 이벤트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하나로도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게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내 공기는 헤파 필터로 여과되고 제트 연료 냄새는 부분적으로 등유 냄새와 비슷하거든요. 때때로 항공기들은 특별한 도색으로 칠해지기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볼거리가 되죠. 항공모함은 무게가 거의 10만 톤에 달하고 전기 비행기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VTOL 항공기는 미래의 도심 택시로 계획되고 있고 에어버스 A80의 연료 탱크는 32만 리터를 담는데 이건 자동 7,000대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념은 자동차와 항공 기술을 결합한 건데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비행 시뮬레이터는 조종사 훈련에 사용되고 일부 일본 항공사들은 보잉 747의 특별 버전인 747D를 운영했는데 국내선용으로 이코노미 좌석을 더 많이 배치한 거였습니다. 제트 엔진은 2만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보잉 787은 재료의 50%를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일부 항공기 부품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무게 감소를 위한 겁니다. 에어버스 A1020은 상업 항공 분야에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항공기고 보잉 747은 1969년에 처음 날았는데 최초의 2층 항공기였죠. 에어스 A380은 가장 큰 여객기이고 역대 가장 큰 항공기는 안토노프 AN-2 오므리아였는데 2022년에 파괴됐습니다. 블리드 에어 시스템은 엔진이나 APU에서 열을 뽑아내서 제빙이나 기내 압력 조절에 사용하는데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 여행의 가격을 혁명적으로 낮췄죠. 항공 화물 산업은 전자제품부터 살아있는 동물까지 모든 걸 운송하는데 연간 6천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나르거든요. 비행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있어서 이걸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상업용 제트 비행은 1952년에 BOAC가 코메스로 운영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1944년에 설립돼서 안전한 국제항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보잉 777은 쌍발 제트기 중에서 가장 큰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고 안개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서 항공편을 취소시킬 수 있죠. 비행기의 비상 탈출 슬라이드는 10초 안에 부풀어 오르는데 정말 순식간입니다. 승무원들은 원래 간호사 출신으로 훈련받았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 위에 지어졌거든요. 홍콩 국제공항은 화물 항공사들의 최대 허브이고 두바이 국제공항에는 프라이빗 제트 전용 터미널이 있습니다. 항공기 급유는 비행기 크기에 따라 20분에서 40분이 걸리고 하늘은 고속도로처럼 항공로로 나뉘어져 있죠. A380의 날개 길이는 보잉 737의 전체 길이보다 길고 제트 엔진은 시속 600km로 물체를 빨아들일 수 있어서 활주로의 잔해물이 엄청 위험합니다. 현대 항공기는 지구를 논스톱으로 한 바퀴 돌 만큼의 연료 용량을 갖췄고 일부 공항에는 교차하는 활주로가 있거든요. 제트 연료는 극도로 정제된 등유이고 자동 조종 장치는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787은 첨단 공기역학 덕분에 연료를 20%나 절약하고 비행기 타이어는 섭씨 300도 온도를 견뎌낼 수 있죠. 드 헤빌랜드 코멧은 최초의 제트 여객기였지만 치명적 결함이 있었는데 바로 사각형 창문 때문에 기체가 공중에서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안토노프 AN 너서착 25mm야는 64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기이기도 했거든요. 민간 항공기는 엔진 없이도 최대 160km를 활공할 수 있고 제트 엔진은 종종 섭씨 150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보잉 747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비행기 비상산소는 최대 20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초음속 제트기의 날렵한 디자인은 음속의 2배 이상으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게 고작 12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지금까지 항공에 관한 101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